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5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총 배점이 25점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이제 1번, 2번, 3번, 4번하고 네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네 문제 이제 같이 한번 XX를 통해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구매 내역이라는 그 커리를 이용하래요. 그 커리를 이용해서 발송 주소가 경기도로 시작하는 그 회원들의 구매 내역을 조회하는 경기도 구매 내역이라는 그 커리를 작성해라. 그때 이제 구매일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해서 표시해라. 커리 결과로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커리 만들 거니까 만들기에 먼저 들어가고요. 커리 디자인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선택해 놓고 문제에서 이제 구매 내역이라는 그 커리를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커리라는 요 탭으로 이동해 주고 그 다음에 구매 내역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추가됐죠. 그럼 이제 테이블 표시 요거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 보니까 이제 상품명이 맨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구매 금액, 그 다음에 구매일, 발송 주소하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매 내역 요 테이블에서 상품명에서 일단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구매 금액이요. 구매 금액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제 구매일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제 발송 주소에서 더블 클릭이요. 해서 이렇게 네 가지 이제 필드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문제 봤을 때 구매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요거 이제 창 좀 조절 좀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구매일에 가서 정렬에 가서 이거를 이제 오름차순으로 표시해 주세요라고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송 주소가 경기도로 시작하는 그 회원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발송 주소에다가 이제 조건을 넣어줘야 되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모든 주소가 다 뜹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경기도로 시작하는 것만 표시해라 그거죠. 자, 그럼 이제 디자인 보기 다시 들어가고요. 발송 주소에 가서 우리가 조건 쓰는 칸에다가 경기도로 시작하는 거 그러면 앞에 시작은 경기도로 시작하면 되고 그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그렇게 써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만능 문자 이제 별표를 쓸 거니까 여기다 이제 라이크로 이제 써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라이크라고 이렇게 써주고 한 칸 띄고요. 그 다음에 쌍따옴표 열어서 경기도로 시작하면 된다. 그 뒤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별표 이렇게 찍어주고 쌍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끝이요. 그래서 이제 실행 한번 해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경기도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쭉쭉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 거 보니까 이제 10개 데이터가 나온 거고 문제 그림에도 10개 데이터가 나왔죠. 그때 이제 상품명이라는 제목, 구매금액, 구매일, 발송 주소하고 이 제목들 싹 다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고요. 그때 이 데이터들도 똑같은지 순서 같은 거 다 확인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첫 번째 쿼리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쿼리 끄자고요. 껐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러면 예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쿼리 이름 쓰래요. 쿼리 이름은 경기도 구매 내역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경기도 구매 내역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상품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상품 구매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상품명을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고 해당 상품의 구매 횟수랑 총 구매액 이 두 가지를 조회하는 상품별 구매 내역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쿼리부터 만들자고요. 만들기에 들어가고 우리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상품이라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해주고요. 상품 구매 내역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렇게 해서 두 개 테이블을 이렇게 추가시키고 테이블 표시 요거는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그때 이제 결과값을 보니까 상품명하고 구매횟수하고 총 구매 요 세 가지만 우리가 결과값으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상품명에서 더블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횟수하고 총 구매액이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구매 횟수는 구매 코드라는 그 필드를 이용하고 그리고 총 구매액은 구매 금액이라는 이 필드를 이용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매 코드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매 금액이라는 요 필드 있죠. 요 필드 더블 클릭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구매 코드를 가지고는 구매 횟수를 구할 거니까 우리가 이 구매 코드를 가지고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될 거고 우리는 총 구매액을 구할 거니까 이 구매 금액의 합계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요 위에서 우리가 시그마 요약 있죠.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해서 이제 묶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요약하고 나왔을 때 구매 코드는 이제 개수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매 금액은 우리가 합계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제목도 좀 바꾸자고요.
자, 요 필드 크기 조절 좀 할게요. 필드 크기 조절 요렇게 해놓고 요 앞에 가서 이제 구매 횟수 하고 요렇게 써주고 콜론만 찍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그 뒤에 것도요. 그 뒤에 것도 그 뒤에 찾아가서 총 구매액 하고 이렇게 써주고 콜론이요. 이렇게 써주면 이제 우리 제목까지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상품 가격이 우리 100만원 이상인 그 상품을 대상으로 해라. 전체 상품을 전부 다 이제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품 가격이 100만원 이상이다. 요 조건도 집어넣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상품 가격이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집어넣을게요. 집어넣고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총 구매액 있죠? 요거 안 보이니까 요거 크기 조절 좀 할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가습기다, 냉장고다, 세탁기다 하고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는데 지금 여기서는 조건에 상품 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그 상품을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 상품 가격 보니까 100만원 이상인 것도 있고 이하인 것도 있죠. 그래서 이하인 것들은 다 안 나오게 그렇게 해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디자인북에 들어간 다음에 이 상품 가격에 우리 조건 쓰는 칸에다가 크거나 같다 100만원 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크거나 같다 100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TV하고 요 네 가지만 상품 가격이 100만원 이상인가 봐요. 그래서 요 네 가지 그 값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데이터들, 이 네 개의 상품을 다 표시하는 게 아니라 상품명을 이제 매개 변수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받아서 그 상품만 표시해라 그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고 우리가 상품명을 이제 매개 변수로 입력 받을 거니까 상품명 조건 쓰는 그 란에다가 우리가 대괄호 열어서 상품명을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 했으면 이제 실행이요. 실행시켜서 상품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뜨죠. 그럼 문제 그림처럼 우리가 냉장고라고 쓸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냉장고인 것만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총 구매액까지 여기까지만 이제 표시를 해야죠. 이 상품 가격은 아까 우리가 조건 쓴다고 추가시킨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디자인북이 들어가서 이 상품 가격 요 필드는 표시가 안 되게 표시라는 거 요거 이제 체크 해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냉장고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입력했더니 상품명, 구매 횟수, 총 구매액하고 냉장고 20개 1억 7,700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그림이랑 똑같이 나왔죠. 자,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끝이요. 그럼 요 컬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얘 눌러주고요. 그때 이제 쿼리 이름은 상품별 구매 내역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우리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상품별 구매 내역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담당 사원별로 상품명별로 판매 횟수와 구매 금액에 최대값을 줘야 하는 담당 사원별 상품별 내역이라는 이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크로스텍 쿼리가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는 이제 문제를 보고 문제 그림을 보고 행 머리글이 뭔지 열 머리글이 뭔지 우리 값이 뭔지 그거부터 이제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위에 보니까 가습기다, 냉장고다, 세탁기다 하고 쭉쭉쭉 써져 있습니다. 얘가 이제 상품이죠. 상품. 여기에 이제 상품명이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얘가 이제 열 머리글이고요.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금액들이 들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구매 금액의 최대값을 구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구매 금액의 값으로 이제 사용하면 된다 그 얘기고, 그 값을 기준으로 맨 왼쪽에 보니까 우리 담당 사원하고 이름이 쭉쭉 써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담당 사원을 우리가 행머리글로 쓰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봐도 판매 횟수하고 몇 건인지 그게 이제 계산이 돼 있습니다. 얘도 이제 행머리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크로스텍 쿼리에는 행머리글이 두 개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열머리글 하나, 그리고 값이 하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구매 요청, 그리고 상품 구매 내역, 상품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용해라. 그리고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 필드의 형식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크로스텍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만들기로 들어가고 우리 쿼리 디자인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용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매 요청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상품 구매 내역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상품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개 테이블
추가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테이블 요 표시창은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그래서 요 크기 좀 조절 좀 할게요. 자,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담당 사원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매 요청 테이블에 보게 되면 담당 사원이라고 있죠. 요 담당 사원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이제 요 위에다가 열머리글로 우리가 이제 상품명을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품명, 상품 테이블에 있죠. 더블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머리글로 판매 횟수도 이제 구해줄 거예요. 그때 이 판매 횟수라는 거는 사람들이 상품을 몇 번 이제 구매를 했는지 그걸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구매 코드라는 거 요걸로 이제 우리가 개수를 세서 개수를 구해서 우리가 판매 횟수로 이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타난 이 금액들은 구매 금액의 최대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구매 금액이라는 거 그거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매 금액이요. 그래서 쭉쭉 내려가서 이제 구매 금액이라는 요 필드 요거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필드 추가시킬 거 다 시켰으면 우리가 이제 쿼리 유형을 이제 변경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크로스 탭으로 우리가 쿼리 유형을 바꿔주세요라고 해서 요거 이제 찍어주게 되면 지금처럼 크로스 탭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 사원은 행 머리글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명은 열 머리글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코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행 머리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구매 금액은 우리가 이제 값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리고 구매 금액은 우리가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요걸 이제 최대값으로 고쳐주고 구매 코드는 우리 개수로 구해주세요. 개수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냉장고 막 샵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요거 열 너비 좀 조정 좀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전체 9건이 나왔어요. 여기도 전체 9건 맞죠? 그리고 담당 사원이 돼서 강의 배부터 시작해서 한요진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됐죠. 그리고 위에 보니까 이제 열머리 걸 보니까 가습기, 냉장고, 세탁기하고 쭉쭉쭉 써져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표시된 거 맞죠? 그리고 이곳에 나와 있는 그 값들이요. 최대값, 구매 금액의 최대값도 똑같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요 제목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판매 수를 이제 바꿔주면 되고 지금 내 거는 보니까 10이다, 8이다, 11이다, 14다 하고 쭉쭉쭉 이렇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건이라는 글자도 붙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건이라는 글자도 붙이고 판매 횟수라고 이제 제목도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디자인북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의 구매 코드 이걸 가지고 할 거죠. 해서 얘는 우리 제목을 뭘로 나타낼 거다? 판매 횟수로 그렇게 나타나겠다. 제목 그렇게 이제 변경시켜주고 그리고 얘는 이제 뒤에다가 건이라는 그것도 이제 표시해야 되니까 요 필드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 속성이요. 속성에 들어가서 우리 형식에다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샵건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속성 시장은 그냥 닫아버리고요. 그래서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이제 문제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이제 전부 다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쿼리 다 작성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꺼버리면 되겠죠. X 버튼으로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쿼리 이름은 담당 사원별 상품별 내역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신규 상품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자, 신규 상품이라는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일단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신규 상품이 지금 이만큼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대기 상품 테이블에다가 추가시키는 신규 상품 추가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대기 상품이라는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이곳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추가시킬 거래요. 근데 대기 상품에 보게 되면 우리 상품 코드하고 상품명하고 상품 가격 요 세 가지만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신규 상품이라는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이 데이터를 대기 상품 테이블에다 다 추가시키는 게 아니라 상품 코드 필드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곳의 필드가 P 또는 Z로 시작하는 그 상품을 추가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품 테이블의 출시 연도 그 필드는 추가 대상에서 제외해라. 그 얘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개 필드가 우리 신규 상품 테이블에 들어있죠. 이 출시 연도는 가져가지 마라. 그거예요. 그래서 요 3개 필드 값만 우리가 대기 상품이라는 그 테이블에다가 집어넣어라. 그 얘기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요거 닫아버리고요. 우리가 이제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에 들어가고 우리 쿼리 디자인 열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신규 상품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대기 상품 테이블에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가 신규 상품 테이블 요거 이제 추가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신규 상품에서 더블 클릭해주고요. 테이블 표시 요거는 이제 닫아버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가를 시킬 때 요 세 가지만 추가시켜주면 되죠. 출시 연도 필드는 추가 대상을 제외해라.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요 세 가지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이제 조건 붙었죠. 상품 코드 필드가 P 또는 Z로 시작하는 그 상품만 추가시켜라. 그렇게요. 그러면 이제 상품 코드 여기다 이제 조건 걸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조건 쓰는 칸에다가 아까 상품 코드를 봤을 때 상품 코드가 되게 길었는데 P로 시작하거나 Z로 시작하는 거요. 그럼 우리가 P로 시작하면 된다. 그 뒤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별표 찍어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like를 써줘야죠. 해서 like라고 쓰고 쌍따옴표 묶어서 P라고 써주고 별표 찍어주고 쌍따옴표요. 그리고 P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Z도 해줘야 되겠죠. 중간에 보니까 또는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 밑에다가 또 작성해주면 돼요. 그 밑에다가 이제 또 like라고 써주고 쌍따옴표 묶어서 Z로 시작하는 거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해놓고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켜 봤더니 지금처럼 추가될 그 상품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몇 개의 레코드가 나왔다? 8개의 레코드요. 이 8개의 레코드를 우리가 대기 상품 이 테이블에다가 이제 추가시키겠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이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추가를 시킬 거니까 우리가 이제 쿼리 유형을 추가로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해서 추가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서 쿼리 유형을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테이블 이름 써라. 어디에다가 어떤 테이블에다가 이 데이터를 이제 추가시킬 거냐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는 대기 상품에다가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대기 상품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상품 코드, 상품명, 상품 가격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쿼리 다 만들었으면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끄고 나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얘 눌러주고요. 그때 쿼리 이름이요. 쿼리 이름은 신규 상품 추가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신규 상품 추가하고 쿼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쿼리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켰더니 추가 쿼리를 실행해서 테이블에 우리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8개 행을 추가합니다. 그렇게 떴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기 상품 요 테이블 한번 열어보자고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니까 그 8개의 레코드가 지금처럼 이곳에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요 4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 5회까지 이제 문제 다 풀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의고사 1회부터 시작해서 5회까지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을 제가 계속해서 풀이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있어요. 문제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되면 반복 연습하세요. 계속 얘기했죠. 우리 실제 시험장에 가서 시험 문제 풀 때 지금 우리 실전 모의고사에 있던 이런 유형 이런 비슷한 형태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전 모의고사도 제대로 못 풀면서 시험 봐봤자 어차피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왔을 때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열심히 연습하셔서 한 번에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